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김세웅 경제분석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보니까 오늘 또다시 뉴욕 증시 장중은 물론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코스피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버블 경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가 이제 제가 볼 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기업의 실적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 이제 그 금융 투기 역사를 보게 된다면 이제 네덜란드 튤립 그 버블 때부터 1929년 그 경제 대공황, 그리고 또한 1990년 일본에 이제 그 버블 경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IT 버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는데 우리가 많이 그 경계하는 부분은 이제 버블이 이후의 문제일 것 같아요.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심각한 그 경제 침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아마도 이제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은 버블에 대한 경계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서프라임 위기가 터지고 나서 거의 5, 6년 동안은 그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은 많이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보게 된다면 주식이나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수 롱 포지션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공매도나 아니면 그 매도를 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자본주의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버블이 붕괴가 되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도 한 5년, 6년 동안은 그렇게 투자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버블 이후의 경제 모습들을 우려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많은 그 버블이 있었지만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10년 장기 불황, 그리고 또한 미국 같은 경우도 그 글로벌 서프라임 위기가 있었지만 많은 그 이런 데이터들을 보게 된다면 버블의 징후들이라는 것들이나 그 지표라는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본주의 속성상에서 보게 된다면 한 가지가 조금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나 아니면은 그 누군가 투자를 해서 성공하게 된다면 본인도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대출을 받거나 흔히 말하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증권 용어로서는 신용융자 잔고라고 하는데 이런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났을 때 버블의 경고를 많이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그 신용융자 잔고를 보게 된다면 그 8조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8조 3천억 원 정도 되고요. 9월 달 같은 경우는 최고치인 8조 7천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2015년 7월 달 이후로 8조로 넘어서는 게 이제 네 번째인데요. 지금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신용 잔고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대부분 보면은 그 외국인이나 기관의 그 큰 자금들보다는 작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런 그 신용 그 융자는 대부분 코스닥에 많이 투자가 됩니다. 8조 원이 넘는 금액 중에서 4조 원 넘는 금액이 지금 현재 코스닥에 투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데이 트레이딩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된다면 하루 거래되는 그 주식의 총량에서 주식 수에서 95%는 개인 그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중 절반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1만 원 이하의 주식이다라고 보게 된다면 지금은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서 좀 그 흔히 말하는 불나방처럼 그 데이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2015년부터 15년 1월부터 7월까지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8조 원이 넘을 신용 잔고일 때는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 장을 올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인들의 이렇게 중소형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적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신용융자 잔고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신용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서 증권사들은 이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5개 증권사 올 상반기 신용융자 이자 수익만 하더라도 5,3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증권사의 실적을 견인했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주식이 올라가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신용융자는 늘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도 버블은 지금보다 더 크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앞으로 기업 실적에 따라서 버블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그 과거 사례하고 보게 된다면 지금 좀 다른 것 같아요. 보게 된다면 2000년대에 IT 버블이 생겼을 때는 IT 관련된 모든 주식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게 된다면 IT 관련 주 중에서도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번에 장이 상승하게 되면서 많이 소외가 돼 있다고 많이 느끼실 텐데 이런 부분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아마존이나 애플 그리고 그 넷플릭스 그리고 그냥 페이스북 이런 그 회사들의 주식을 보게 된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지금 $202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2013년도에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흔히 말하는 그 미국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흔히 말하는 사전 제작을 통해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 보시면 $40 미만에서 지금 현재 $200까지 넘어갔습니다. 이런 그 추세는 아직 지금도 또한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상장 이후에 꾸준히 상승했던 모습들이 보이는데 지금은 $174 정도 됩니다. 처음에 상장했을 때가 $30, $40 정도 됐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기업에서 흔히 말하는 처음에 상장이 됐을 때는 가치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고평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거의 6년 7년 만에 지금 현재 보면 4배 5배 상승했다. 페이스북이 이렇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아마존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2009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 주가가 잠잠했다가 지금 현재 보시게 된다면 지금 $1,000가 넘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검색할 때 많이 쓰는 구글이라는 회사의 주식도 보게 된다면 구글도 서브프라임 위기 때 $300였는데 지금은 $1,000가 넘어갔다. 이런 그 기업들의 지금 주가들은 계속 꾸준히 월봉 차트상에서 보게 된다면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리고 또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전기차 관련된 테슬라 주가도 보게 된다면 부침은 있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보게 된다면 미국에 있는 그 IT 관련 기업들의 주가들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상승했다가 실적이 더 좋게 나오면 또 한 번 재상승하게 되고요.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지금 현재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꺾이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전체 무역 흑자 중에서 50%가 반도체입니다. 그 정도로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크게 목매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600에서부터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고요. 전고점이 1362였습니다. 이때가 그 1차 IT 버블이 있었던 1999년도죠.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지금은 아직까지도 15에서 10%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은 그 전고점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가 아마 반도체 저는 경기가 그 고점이 찍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아마 실적은 3분기, 4분기도 좋겠지만 내년 초반까지는 아마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양한 모멘텀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세워볼까요? 우선은 투자 전략에서 보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실적을 바탕에 둔 기업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주식들이 흔히 말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장사 10개 중 1개는 신고가를 기록 중이죠. 그런데 본인의 주식들은 흔히 말하는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다면 아마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샀었을 겁니다. 많은 이제 리포터나 아니면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평가 가치주의에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고평가가 돼 있지만 실적이 바탕이 돼 있는 회사를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봅니다. 이런 이유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보면 내년의 물가 상승률이나 아니면 이렇게 금리 상승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보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과거 그린스펀 수수께끼처럼 흔히 말하는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면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자연적으로 시장 금리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대출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는 기업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살아남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주목하고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실적이 바탕이 돼 있는 기업들을 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삼성 SDI다. 이 기업은 전기차 관련된 섹터에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두루두루 반도체나 미래 산업인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모든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흔히 말하는 키를 갖고 있는 회사가 제가 볼 땐 삼성 SDI가 되지 않겠냐라고 봐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최근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 더욱더 면밀하게 체크해 보셔야 할 텐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 기업 실적들 살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슈 분석 Y 시간이었고요. 김세웅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